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제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의 기원은 그 헤이그룹, 그러니까 데이비드 맥클랜드 교수, 하버드 교수에 의해서 최초의 이제 이론이 정립되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 하버드대 이제 교수 맥클랜드 교수는 이제 그 전부터 인력의 산발 등에 쓰여졌던 IQ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파를 한 거죠. 그 IQ는 그 프랑스의 이제 심리학자 있잖아요. 알프레드 비데가 최초에 이야기를 했던 이론인데 그게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파헤치면서 역량의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고성과자와 저성과자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성과자는 왜 고성과를 낼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이렇게 우리가 리더 특성 연구, 뭐 트레이트 어프로치라 합니다만 리더들은 왜 그 뛰어난가를 파악했던 것처럼 파헤쳤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성과자는 왜 고성과를 내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역량이라는 교육이 최초에 이제 잡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발전되면서 그 헤이그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이 됐습니다. 맥클랜드 교수가 헤이그룹의 창시자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대부터 시작됐던 컴피텐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다가 2000년에 이른바 말해서 딕셔너리, 밀레니엄 딕셔너리가 나오게 되어지고 2001년도에 대한민국 공무원 표준 역량 모델이 개발됩니다. 이때 헤이그룹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죠. 그러면서 4개 역량으로 총 19개 역량으로 구조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헤이의 그 표준 역량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헤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이론적 백그라운드 그대로 그 밑바탕이 된 그런 프로젝트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6년도에 당시 이제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공무원단에서 고위공무원 평가를 위한 역량 모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 만들어졌던 공무원 표준 역량 모델이 기저가 됐다라는 것은 이야기의 맥락이 중심입니다. 이러한 그 역량 평가는 각 부처 및 공공부문으로 확산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001년도에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공무원 표준 역량 사전입니다. 총 19개로 구조화됐고요. 총 4개의 역량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행동역량군, 직무수행역량군, 관리역량군, 관계형성역량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모든 역량들,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단 내지는 과장급들에 쓰여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 그리고 9급이나 7급이 사무관을 달기 위해서 진행하는 역량평가, 그리고 한전 내지는 관세청 모든 부분의 역량의 백본이 바로 이거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역량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초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량은 탁월한 성과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그 행동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통칭 말해서 이렇게 말하면 아주 편합니다. 성공할 사람들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보면 아주 편합니다. 역량은. 그래서 왜 저를 성공했는가? 그는 성공하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차이가 있더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준거에 따라 우수한 성과 창출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속성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버리지 퍼포머, 하이 퍼포머의 차이는 분명히 있더라. 이러한 추가적인 성과를 창출하게 되는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바로 역량이라는 겁니다. 역량. 그래서 그 요인을 찾아내어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것이 바로 역량입니다. 측정 가능한 형태로. 그래서 이거는 하버드대의 그 맥클랜드 센터에서 나왔던 문건입니다. 이 성과라는 것, 이 퍼포먼스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단 그 내적 속성에서 나오는 어떤 비헤이비어와 이게 운, 럭키의 조합이다. 이 비헤이비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속성에 아주 기저에 깔려 있는 컴피텐시라는 요소와 그리고 그가 접하고 있는 상황의 요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밌는 건 하버드대에서도 운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의 구조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빙산 모델로 특징식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빙산 위에 단에 있는 이 요소들은 판단하기도 아주 쉽다. 그리고 변화하기도 쉽다라는 겁니다. 이 아랫단, 빙산 아랫단에 있는 네 가지 요소가 판단하기도 힘들 뿐더러 변화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 한번 쭉 볼까요? 자, 가장 윗단에 있는 게 기술입니다. 기술. 스킬인데 기술은 쉽게 이야기하면 편합니다. 반복하면 느는 것이 기술입니다. 반복하면 느는 것이 기술이죠. 그래서 영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랭귀지 스킬이라고 그러는 거죠. 선반 밀린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하면 느는 것. 이거는 측정도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익이랄지 토플 아주 쉽게 측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압니다. 쉽게 본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지식입니다. 기술과 좀 다르게 뭔가 손은 구조화되어 있는 이런 요소들을 지식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랄지 물리랄지 이런 게 이제 지식의 요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식도 마찬가지로 평가도 용이하고 개발도 용이합니다. 그래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 특성은 이런 기술이나 지식이 실은 표피적인 거였다라는 거죠. 자, 아래로 좀 내려가 볼까요? 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본인이 본인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제일 먼저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수면 아래에 있는 사회적 역할 가치입니다. 개인의 가치관인데 대다수 사람들은 개인의 가치관을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가치관이 또 수면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자기 이미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본인의 그 미션 이런 것에 대한 대단히 그런 겁니다. 교회 장로님이 교회를 봉직하겠다라고 느꼈을 때 그리고 본인은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자기 이미지 이런 것들인 거죠.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게 사회적 역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사람이 유니폼 입었을 때와 벗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이 특질입니다. 특질은 우리 김연아 선수가 운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피카소는 그림을 잘 그렸죠. 또 누구는 음악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속성, 트레이트, 특질, 기질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밑단에 있는 게 동기입니다. 동기, 모티브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 모티브는 거의 발현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일상생활 하실 때 무의식이 여러분들 행동이 차지하는 어떤 퍼센티지는 얼마나 될까요? 그런 생각해 보게 되면 동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교 맥킬런드 교수는 이런 동기를 무의식을 진단하는 기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거의가 본인의 동기 수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량 파악을 통해 가지고 동기를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빙산 모델의 예시로 잠깐 보여준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동기라는 측면 가장 밑단에 깔려 있어서 개발도 힘들 뿐더러 본인이 알기도 힘들다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취 동기, 친화 동기, 권력 동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간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고, 그리고 특성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요소이고요. 자기 이미지 이런 형태로 구조화됩니다. 그래서 역량의 구조라는 것 자체를 보게 되어지면 똑똑하다 내지는 기억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단순히 이렇게 기억력이 좋다 이런 의미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역량들의 복합적인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똑똑하다는 것 자체는 이 분석적 사고라는 것과 개념적 사고 그리고 이 정보 지향성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졌을 때 이른바 말해서 기획력이라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 problem solving 능력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problem solving은 다양한 그런 영역들의 또 이렇게 집합체인 거죠. 그런 것처럼 역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측정 가능한 단위로 이렇게 절개, 잘게 부수면은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사에서는 그 역량 평가를 위해서 6대 그 역량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역량들을 전부 다 제가 분석을 다 했어요. 물론 뭐 헤이그룹의 뭐 밀레니엄 딕셔너리에서부터 정부가 가지고 있는 21개 역량 그리고 고위 공무원단에 사용되고 있는 9개 역량에서 6개로 줄었죠. 그리고 과장급에 쓰고 있는 6대 역량 이런 역량들을 쭉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6개 역량들 각 기업마다 6개 역량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평가를 용이하기 위해서 6개로 전부 다 이렇게 집합을 했습니다. 줄여놨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쭉 바라다 보니까 한 6대 역량으로 구조화되더라. 그래서 분석적 사고력, 전략적 사고력, 그리고 대인지력, 고객 지향성, 변화 추구, 목표 지향성 이렇게 6개 그리고 3개 역량군, 조직 역량군, 인지 역량군, 관계 역량군 이 3가지로 구조화했습니다.